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딸의 생일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건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이 됐는데 이 사건 좀 어떤 사건인가요? 예, 사건의 발생은 1월 8일 날 경기도 용인에서 예. 이제 발생한 건데, 근데 용인에서는 이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예. 병원 출산이고 열흘 만에 태어난 후에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서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1월 21일 날 화성시에는 어떤 해변에서 유기를 했고 2월 6일 날 시민 신고로 수사 후 검거가 된 건데 검찰에서는 상당히 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건데 약간 이 사건의 쟁점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갖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살인 혐의가 아닌 영아 살해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이 아기의 친모 측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영아 살해죄라는 형법상의 조항의 251조가 삭제됐습니다.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영아 살해죄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통의 살인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영아는 무슨 영아를 의미하냐면요. 분만 중에 있는 아이를 영아로 표현을 한 겁니다. 분만 중이요? 법적인.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범인이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감안을 해달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와 실제 현실의 용어는 좀 다른 거고 또 원래 범죄적 용어는 또 다르게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오는 영아 살인죄는 12시간 내에 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건 영아 살해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과 현실과 그리고 산모, 그러니까 피의자의 심리 상태가 다 다른 상태에서 오는 오해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살해의 시점이 지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형량을 좀 줄이려는 의도인 거겠죠? 뭔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기계적으로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변호사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 변호사의 말보다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나오겠죠. 보통의 경우는.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아주 중형을 구형하게 된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까지 했다. 자, 이 친모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나요? 처음에는 영아 살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표현으로 네오네탈사이드라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분류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유형화된 상태거든요. 자신이 거부하는 어떠한 이물질에 대한 심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 살해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배척하는 마음 아니면 상당히 질시하는 마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잔인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애정이 없는 상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의 그냥 아이를 살해한 아동 살해하고는 굉장히 다른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꼭 이렇게 살해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살해 말고 뭐 입양을 보내거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 아이가 울고 아니면 조금 어떤 인식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영아 살해는 그 바로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생물로서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식이 없는 상태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친부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살해하도록 방치를 했기 때문에 더 범죄가 질이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방치돼 있었다. 자, 최근에 이 영아를 숨지게 하거나 또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에 넘겨진 친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있죠. 이게 과거 같은 경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재판부에서 많이 감안을 봐줬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아이를 그렇게 했겠냐라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사실은 우리 법원에서도
아이의 생명도 상당히 소중하다. 그렇죠. 생명권을 소중하게 생기는 것에 따라서 실형을 많이 선고를 합니다. 예. 생후 3일 된 아이를 살해한 친모한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도 예. 상당히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중형이고요. 그리고 생후 5일 된 아이를 산에다 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수죄죠. 근데 그때 징역 3년이다. 그러니까 예.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히 생명권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처벌 수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서구의 사례를 봤을 때 형량이 높아진다고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형량보다는 그 아이들의 관리, 말하자면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행정당국인가 병원 당국의 어떤 접근성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데리고 나간다고 놔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렁크에 방치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관리가 중요하지 형량만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상관관계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적인 관리가 네.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자, 다음 사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생일에 이번에도 좀 충격적이네요. 아내를 살해한 뒤에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인데 간단하게 좀 사건 개요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경기도 의정부에 지난해 11월 23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40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범인은 이제 남편이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자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속기소해서 재판 받았고 징역 15년이 선고된 건데 예. 실제로 이제 자수한 것 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형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경제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좀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이게 그럼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일까요? 아니면 가족살인일까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형태의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남편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모욕했다. 예. 그 얘기는 상당히 본인에 대한 형량 문제라든가 변명 같은 게 강할 수 있고 특히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날짜가 딸아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가정 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게 살인의 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딸아이의 생일에 이제 아내를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딸의 충격일 것 같거든요. 이 남아 있는 가족의 심리 상태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자녀들의 심리 상태는 가족을 거부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 자책을 하게 되고 예.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뭐 어떤 결혼이라든가 아니 유사한 형태의 가족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히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예. 상당히 오랫동안 심리 치료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이런 심리 치료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딸일 뿐이지 예. 뭐냐면 어떤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닌 거고 관련된 피해자죠.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가장 충격을 받을 아이인 거고 예. 그리고 미성년인 거고 그러니까 좀 최소한 2, 3년 이상의 심리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좀 보완돼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재가족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아버지가 엄마를 공격해서 가족이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재가족화하는 방법으로서 움직여야 되겠죠. 예, 재가족화의 과정이 예, 필요하다. 심리치료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한 여성이 자 지금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에 이게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예. 집안에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한 상태로 생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이 부분을 좀 신고를 해서 대청소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다. 자, 지금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특징적으로 저 사진을 보시면 예. 좌우는 쓰레기가 있지만 중앙에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이걸 모아놓은 겁니다. 예. 이게 모아서 청소하는 과정인데 예. 저기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데 예. 보통 저런 걸 저장강박이라고 하고 네. 보통 경우는
혼자 사는 분들이 예. 소통의 과정에서 사람과 소통보다는 물건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물건과 소통을 예, 물건과 소통을 하니까 예. 물건을 놔두니까 당연히 그 물건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성 관련된 장애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계속 이 물건을 둬야 하는 습성인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될 것과 버려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 그냥 가지고 있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구분이 안 되고 결정 장애이지만 그거는 과정이고 실제로는 이 과정에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누구랑 하냐면 물건과 하는 겁니다. 물론 물건과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거기서 감정적 소통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저장 강박은 사회성의 아주 낮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예. 보통의 경우는 사실 저 정도는 제가 본 사례 중에서 약과입니다. 보통 한 아파트에 방이 4개인데 3개는 다 꽉 차 있는 경우도 많고 예. 아파트가 저러니 얼마나 그 아파트 주민이 막 쥐가 막 왔다 갔다 네.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야. 저 정도면 그래도 중간 정도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뭐 저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애니멀 호더 같은 예.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도 수십 마리씩 가득 찬 상태로 예.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멀 호더와 저장 강박이 섞인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장면이 프로파일러님이 최악이 아니라고 하는 게 예. 더 충격적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상태라면 악취 때문에라도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본인은 그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 못합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그 이른바 감각 자체의 각성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냄새라보다는 시각적인 것이 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썩어가는 물건의 부탄가스에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버려진 부탄가스지 않습니까? 예. 자기도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같은 존재가 공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고 치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겁니다. 본인의 예. 처지와 예. 이 버려진 물건들을 동일시한다. 동일시하는 거죠. 이 해당 여성의 가족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새로 집을 구해줘도 다시 더러워지는 일이 예.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건 경제적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집을 구하고 방을 구해준다 한들 심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성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예.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기서 청소를 해드리는 어떤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들은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냄새가 예. 막 그리고 동네가 안 좋아지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분에 대한 심리 치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아까 그 저장 강박증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이 저장 강박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증세인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소외관계, 소외된 그래서 인간 증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인간 증발이라고 하죠. 예. 사회관계가 너무 빡빡하거나 사회관계가 너무 주변에서 기대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 관계로부터 스스로 단절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일본 말로는 뭐 히키코모리라는 느낌,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키코모리와 그렇습니다. 같은 증세인 예, 건가요? 같은 건데 그건 좀 다른 건 히키코모리는 이제 가정이나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만 예. 거기서 벗어나는 거고 이 저장 강박은 아예 공간을 따로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장 강박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이 물건을 저장한다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건 이제 현상적으로 저기의 감정을 느끼니까 예. 저장해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자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걸 버리면 자기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 강박이라는 건 결과적인 현상을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표현을 할 뿐 원래는 이제 감정적인 소홀, 감정적인 소외 이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저장 강박증 증세는 고칠 방법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 저건 초기에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고요. 예. 중기쯤 돼도 사실은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나니까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욕하고 싸우고 막 예. 그게 중증됐을 때는 이미 이게 치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 갈등이 더 심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분을 감정적으로 잘 공감을 시켜주면 저 증세는 금방 사실은 그러니까 중증 이후에도 고칠 수 있는 충분히 부분인가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지역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까지 가면은 그렇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가족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줘야 관심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심리와 관련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